시점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하고 53번하고 54번 토픽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토픽 쓰기 53번, 54번 네, 같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53번하고 54번 자료를 줬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쓰기 문제에서 80점 문제잖아요. 어땠나요? 53번하고 54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시간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요? 보통 하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53분 같은 경우 자세히 쓰려고 하면 한 20분, 25분, 심지어 30분도 30분? 네, 30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혹시 여러분 쓰기 전에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정리도 하나요? 그거 하면 시간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정리가 꼭 중요한데 네. 3분밖에 안 걸려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만 쓸 때 전체적으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게 꼭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내가 할 때 쓰기 전에 네. 내가 뭘 써야 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습관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내가 이 53번을 풀기 전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그것도 같이 선생님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53번 먼저 보면 53번이 몇 점짜리죠? 30점짜리요. 30점짜리죠. 맞아요. 그래서 30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픽을 하는데 목표가 보통 몇 점이에요? 20점? 25점? 25점? 높네. 20점? 20점. 알겠어요. 만약에 토픽이면 여러분 목표가 69 네. 맞아요? 점수로 목표는 몇 점이에요? 쓰기 그 전체적으로 음. 50점 아니면 60점 넘어야 쓰기 60점 이상? 네. 알겠어요. 나오미 씨는 지금 토픽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토픽 3급 지금 3급 공부하고 있죠? 네. 연세대학교에서 3급 공부하고 있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하고 같이 53번 어떻게 쓰는지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같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봅시다. 목표는 나오미 씨는 40점 목표로 할 거예요. 그리고 53번 목표 점수는 20점. 그러면 한번 봅시다. 53번은 30점이잖아요. 네. 점수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크게 세 가지예요. 채점 기준이 뭐가 있냐면 일단 내용하고 과제. 그래서 53번은 뭐에 대해서 쓰는 거죠?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맞아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쓰는 설명문이에요. 네. 그래서 설명문의 내용을 잘 썼는지 그리고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잘 해석해야 되는지 그게 점수에 포함이 돼요. 네. 그리고 글의 전개 구조 점수가 있어요. 이거는 7점이에요. 그래서 내용과 과제 수행도 7점, 글의 전개에 쓰는 것도 7점이에요. 이 글의 전개는 뭐냐면 문장하고 문장을 잘 썼는지 아니고 담화 표지 같은 거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잘 썼는지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이어서 잘 썼는지 이게 점수가 7점인데 마지막에 언어 사용이 점수가 높아요. 언어 사용이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했는지 그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맞춤법은 맞게 썼는지에 대한 점수예요. 이게 16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문법, 다양한 어휘, 그리고 고급 어휘를 쓰는 게 더 점수를 받는 데 유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게 점수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는 내용 쓰는 거 과제는 잘 하거든요. 근데 담화 표지 쓰는 걸 좀 어려워한다거나 다양한 언어 표현을 안 쓴다는 그런 좀 어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생님이 53번 문제를 나눠줬잖아요. 네. 그렇죠? 53번 문제가 뭐였죠?
숫자가 어떤지,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 근데 나오미 씨는 가지고 있네요. 네. 근데 공부 열심히 해요, 나오미 씨. 그러면 글을 처음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했어요? 이런 53번을 할 때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메모? 네, 맞아요. 메모 메모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기 메모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해외여행 현황이 있죠. 네. 그러면 서론을 처음에 어떻게 써요, 여러분? 해외 여행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설문조사. 설문조사 실시하였습니다. 맞아요. 나오미 실시하였다. 네, 맞아요. 나오미 씨는 어떻게 썼어요? 제가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네. 그냥 외워요. 외워야 해요. 네. 나오미 씨 한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나오미 씨 어떻게 썼어요? 그냥 커피했어요. 나오미 씨는 쓰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옆에 박정희 씨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서론을 네, 한번 보세요. 박정희 씨가 어떻게 썼어요? 네, 서론만 보면 돼요. 해외 여행 현황에 따르면 이라고 썼죠.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나오미 씨 거에는 그걸 시작을 안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서론.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제목이 해외여행 현황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 조사한 거니까 그래서 해외여행 현황에 따르면 그렇죠. 해외여행 참가자 수는 변화하였다. 그렇죠. 변화한 게 그래프가 보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메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증가 원인, 네. 증가 원인 그리고 영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증가 원인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그럼 이거를 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쓸 거예요? 한 가지 쓸 때야, 두 가지 쓸 때와 세 가지 쓸 때 글의 구조가 달라져요. 그 세 가지를 모른다면 그걸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이 이걸 봤는데 곽정희 씨 하고 심원 씨가 잘 썼어요. 네, 그걸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향,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마지막은 이처럼 해외여행 참가자가 수가 계속 증가 한다면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영향 이거는 보통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참가자 수의 변화에 대해 썼다면 그 다음에 증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본론을 쓰고 마지막 마무리의 영향, 결론을 이걸 쓰면서 마무리하면 네,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왜 국민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지 왜 그러죠? 그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장희영 씨는 어때요? 이걸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확보해야 그 해외여행 참가수가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변화에 영향. 이런 변화가 뭐예요? 증가. 맞아요. 증가세. 맞아요. 그 해외여행 참가자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도 확보해야 된다. 아. 그렇게 글이 이어지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계속 글이 하나의 글이 완성되겠죠. 네. 그 말이 더 있으면 더 서론, 본론, 결론이 하나의 글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난 이렇게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인이 있으면 내가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내가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써야 해요. 이게 다 쓰기 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나오미 씨 만약에 이런 증가가 있어요. 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높아져서 맞아요. 높아졌다.
근데 보통 6급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썼죠? 이거를 증가했다. 증가했다고도 했고, 증가세를 보인다. 맞아, 증가세로 보였다. 그리고 뚜렷한 추세를 맞아요, 뚜렷한 추세를 보였다. 엄청 고급 표현이에요. 뚜렷한 추세를 맞아요. 그래서 증가했다, 높아졌다, 이거는 정말 상급 표현. 그리고 여러분 6급 표현은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했다, 급증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표현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시멀 씨가 그렇게 썼던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네. 맞아요. 가파른 상승세를 네, 맞아요. 그 엄청 고급 표현. 외우겠어요. 네, 그 잘 썼고, 그럼 같이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009년 상황들 좀 얘기하고 네, 맞아요. 2010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네.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2009년에 2009년에 949만 에서 에서 2016년에 2016년에 2238만 명으로 으로 크게 증가. 크게 증가했다도 괜찮고, 고급 표현을 쓰게 되면 시멀 씨가 쓴 것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오케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멀 씨가 더 고급 표현을 썼던 게 으로 보인다를 썼거든요. 만약에 곽정희 씨가 그렇게 썼으면 더 고급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인다 표현도 쓸 수 있고, 가파르게 아니면 급증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급증이 했다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하는 게 뭐냐면 해외 여행 참가자 수 있죠. 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풀어서 써요? 어떻게 썼어요? 저는 네. 2009년에 949만 명이던 해외 여행자 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 2016년에 이르러 2천만 명이 되었다. 맞아요. 시멀 씨 너무 잘 썼어요. 문장. 정말 잘 썼어. 맞아. 이걸 풀어 쓰는 게 엄청 중요한데, 시멀 씨는 그렇게 쓰게 엄청 잘했고, 혹시 유영 씨는 어떻게 썼어요? 저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해외 여행 참가자 수의 변화가 뒤에 2000 그렇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보통 중급 한 5급 표현 정도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좋을 것 같냐면, 해외 여행을 참가하는 사람의 수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풀었으면,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쓴 거거든요. 표현을 그래프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글을 쓸 때는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고 풀어서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풀어 쓰는 연습도 하면 유영 씨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프 보는 거는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증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런 표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이제 볼까요? 원인을 한번 봅시다. 원인은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선 그 네. 다음 마지막. 맞아요. 우선, 그 다음, 마지막. 좋아요. 그렇게 쓰면 일단 좋겠죠. 그리고 나오미 씨, 제가 선생님이 쓴 걸 봤는데 그냥 어떻게 썼냐면 높아짐, 올라감, 증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시몰 씨나 정희 씨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시. 네, 정희 씨. 이러한 해외여행 참가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오락함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다. 셋째, 항공사 여객기 문항 증가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다. 맞아요. 엄청 잘 썼죠. 그래서 일단 정희 씨가 잘하는 게, 증가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렇게,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정말 잘했어요. 그 마지막에도 선생님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그 마지막이 있죠. 항공사 여행객 운항 증가도 그 중에 하나이다. 네. 그렇게 표현한 게 너무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말로 거의 24점, 27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영 씨는 어떻게 썼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 세 가지 어떻게 썼나요? 네, 저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은 먼저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간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이며 항공사 여객시 운항 내 증가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쓰면 네, 좋아요. 그 선생님이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죠. 그렇게 네네. 쓰면 좋겠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쓰면 더 완벽한 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잘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심월 씨 거를 어떻게 썼는지도 위영 씨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월 씨 거도 엄청 잘 쓰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우선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 올라간 것도 해외 여행 참가자 수의 증가에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항공사 여객기 운항 증가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맞아요. 그 중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게 정희 씨하고 심월 씨는 정말 잘 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영 씨나 나오미 씨가 그렇게 하는 거를 좀 더 배우면 편한데 일단 쉬운 거는 조금 더 정희 씨가 정리한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하는 거가 좋아요. 그리고 원인은 어떻게 보통 써요? 원인이 있으면 원인은 어떻게 풀었어요? 한국어로 하면? 원인, 네. 이유, 맞아요. 이유. 그러면 국민 생활 수준이 증가 원인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요? 네. 네, 증가 원인은 네, 증가 원인은 국민 생활 수준이 이 높아져서 높아지는 거? 높아 보통 어떻게 쓰죠? 왜냐하면이라고 쓰면 보통 어떻게 써요? 맞아요. 기대입니다. 기 네. 때문이다. 상급에서 2급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했죠. 맞아요. 그래서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미 씨는 그 원인의 표현 있죠. 그걸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영향이 있죠. 영향은 이제 결론으로 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영향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어떤 영향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결론을 어떻게 쓸까요? 다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네. 그냥 이러한 변화를 맞아. 맞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잘 쓴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그것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정희 씨는 어떻게 썼어요? 저 이처럼 이렇게 썼어요. 이처럼 해외여행 참가자가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렇게 영향을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해석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잘 쓴 거예요. 네, 정희 씨도 그건 잘 쓴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위영 씨는? 저 주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썼어요? 네.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 이거는 전망이라고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영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쓰면 되는데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나오미 씨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런 영향으로 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글 시작할 때 쉽게 쓰려면 이러한 영향으로. 근데 이러한 영향을 조금 더 풀어 쓴 게 정희 씨가 쓴 거. 그래서 쉽게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 좀 더 다르게 썼던 친구도 있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쓴 친구도 있고 그 문법은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53번이 어때요? 53번? 13번 같은 경우는 네, 잘 정리하고 외우면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53번은 특히 정해져 있는 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을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급 표현이 있고 고급 표현이 있는데 6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더 고급 표현을 쓰는데 좀 더 노력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요즘 53번은 이거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통 요즘 응답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응답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문법을 많이 쓰죠? 내가 들었던 거를 말해야 돼서 뭐라고 맞아요. 뭐뭐 하고 한다. 그거 요즘 3급에서 배우죠. 공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어서 그런 표현도 역시 같이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네. 그리고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심월 씨나 정희 씨가 글을 잘 써서 그거를 좀 더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했는데 53번 더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53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쉬고 우리 54번 같이 공부합시다. 네. 对于写作来说的话，平时的积累是非常重要的，并不是我们日常生活中与韩国人交流啊就能获得到的那些知识，还需要通过新闻啊，或者是看到的小说啊中能得到的高级词汇、高级语法、成语这些都很重要。因为这个课程呢是韩国老师教我们的，所以更可以从韩国人的思维上来理解问题，然后也更可以从韩国人的角度，然后来写一些文章啊，或者是理解问题这些的。其实之前对于写作这些，在语学院里边也并不是很老师们也并不是很清晰的跟我们讲过，所以就算是私底下自己学习的话，也并不是很清晰的学习。所以今天来到这里，发现了很多之前我并没有学习到的东西，所以这个讲座还是很值得去听一下的。